안녕하세요. 혹시 예전하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폐경 전후로 체중 관리가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싶지만은 않을 텐데요. 네, 맞아요. 그 시기 여성들 몸에는 사실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꽤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체중 증가는 아주 흔한 경험인데 이게 그냥 노화 과정하고는 좀 다르게 폐경이라는 그 특정 시점하고 관련된 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폐경기에 유독 체중이 늘기 쉬운 건지 그 원인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고요. 또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단순히 살 빼는 걸 넘어서서 이 시기 변화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이랑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호르몬 변화예요.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치가 이제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네. 이 에스트로겐이 그냥 여성성 이런 것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식욕 조절이나 아니면 지방이 몸 어디에 쌓일지 이런 거 결정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에스트로겐이 줄면 지방이 배 쪽으로 특히 그 내장 사이에 끼는 형태로 쌓이기 쉬워지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허리둘레 늘어나는 게 그냥 살쪄서만은 아니었군요. 네, 지방 분포 패턴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에스트로겐 감소 말고도 뇌하 수체에서 나오는 난포 자극 호르몬, FSH라고 하죠.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호르몬 말고 또 다른 변화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는 방식, 그런 것도 달라지나요? 네, 바로 그 기초 대사량의 변화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면 자연스럽게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데 폐경이 이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보통 50세를 넘기면 10년마다 한 2~3%씩 줄어든다고 보는데 폐경 여성의 경우는 하루 에너지 소비량이 한 230kcal 정도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와, 꽤 크네요. 네, 여기에 또 활동량까지 줄어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먹는 건 비슷한데 몸이 쓰는 에너지는 줄어드니까 남는 에너지가 쌓이기 쉬운 거군요. 네, 그렇죠. 거기다 인슐린 저항성 문제까지 더해진다고 들었어요. 이건 뭔가요? 맞습니다. 폐경과 함께 오는 그 호르몬 변화가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을 좀 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혈당 조절이 예전 같지 않아서 똑같이 탄수화물을 먹어도 이게 지방으로 더 쉽게 바뀌는 거죠. 폐경 후 여성 한 60% 이상에서 관찰될 정도로 꽤 흔합니다. 와, 60%요? 네, 그럼 이런 변화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특히 45세에서 54세 사이 그 폐경 이행기에 체중 증가가 확 나타나는 거군요. 그냥 나이 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단순히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늘어난 살, 특히 그 복부 내장 지방이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복부 비만이 심혈관 질환이나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하니까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죠. 그렇죠. 단순히 병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또 뼈 건강에도 영향이 크고요. 아, 뼈 건강까지요. 네. 에스트로겐이 줄면 칼슘 흡수도 방해해서 골다공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정말 관리가 중요하네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핵심은 역시 생활 습관 개선이겠죠? 식단이랑 운동. 네, 그게 핵심입니다. 식단부터 보면 물론 섭취 칼로리 조절도 필요는 해요. 평소보다 한 500kcal 정도 줄이는 걸 목표로 해볼 수 있겠죠. 500kcal?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을 먹느냐예요. 포화지방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쌀밥, 빵, 과자, 떡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요. 아, 맛있는 것들인데. 하하, 그렇죠. 대신에 살코기, 생선, 콩류 같은 질 좋은 단백질, 그리고 채소나 통곡물 위주의 섬유질 섭취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근육 유지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콩이나 두부, 아마씨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식품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식단만큼이나 운동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주 3에서 4회 정도.
네. 그리고 근력 운동을 주 2에서 3회 정도 병행하는 거죠. 전체 운동 시간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근력 운동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아, 근력 운동도 꼭 필요하군요. 네. 다만 좀 알아두셔야 할 게 운동만으로 막 드라마틱하게 살을 빼긴 어려워요. 연구 보면 운동만 했을 땐 BMI가 한 2~4% 정도 감소하는데 그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반드시 식단 조절이랑 같이 가야 시너지가 납니다. 특히 중등도 이상 강도의 운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더 효과적이고요. 그렇군요. 식단, 운동. 근데 이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좀 부족하다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 HRT라고 하죠. 네, HRT. 이게 체지방 감소나 복부지방 완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유방암 같은 잠재적인 위험도 고려해야 해서 이건 반드시 전문가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하고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신중해야겠네요. 약물 치료는 어떤가요? 네, 비만 치료 약물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건 보통 BMI가 25 이상이거나 23 이상이면서 다른 동반 질환이 있을 때 보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기준이 있군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식단 조절이랑 운동은 반드시 같이 해야 하고요. 목표는 보통 초기 체중의 한 5에서 10% 정도 감량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게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당연히 부작용도 주의해야 하고요. 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 보조제 같은 건 좀 조심해야겠네요.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뭐랄까, 20대, 30대 때 그 날씬했던 몸매로 돌아가겠다. 이런 목표는 좀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다이어트하면 근육이나 뼈가 오히려 손실될 수 있거든요. 아, 목표는 과거의 나가 아니라 건강한 현재와 미래의 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현재 체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만 감량해도요. 건강 지표는 눈에 띄게 좋아져요. 5에서 10%만으로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결과에 막 집착하기보다는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만든다. 이런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장기전이에요. 결국 폐경기 체중 변화는 호르몬이나 신진대사 변화 같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건강한 노년을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만성 질환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현실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 이 네 가지가 핵심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시기의 관리가 앞으로의 수십 년 건강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쩌면 폐경 후에 우리 몸이 지방을 일부러 복부에 저장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급격한 호르몬 변화 속에서 어떻게든 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보려는 뭐랄까 몸의 나름대로의 적응 과정은 아닐까 하고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체중계 숫자에만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근력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의 활력 같은 다른 건강 지표에 더 집중하고 건강한 습관 자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를 삼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